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윤지영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윤지영입니다. 제가 스테이션 Z 디스커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이 저의 공중파 라디오 첫 출연입니다. 근데 혼자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재밌는 얘기를 어디서도 하지 않은 비하인드 얘기를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스커버 윤지영 편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온전히 저 윤지영의 이야기로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끝나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커버 윤지영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Z 일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K-팝 메이트의 K-팝 언니이자 토요일을 책임지는 디스커버의 기획위원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디스커버를 처음 기획하면서 또 처음으로 이 기획위원들에게 각자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음악가들을 부탁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추천을 했던 뮤지션이 바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윤지영 씨입니다. 잘하고 좋은 음악가들은 뭐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을 좀 울렁이게 하는 음악가를 만나기는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윤지영 씨가 그런 음악가였다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윤지영 씨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사실 좀 무심하다 싶을 만큼 덤덤해요. 노랫말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아마 목소리로 만나시게 될 여러 이야기들도 그 느낌이 근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윤지영 씨가 매력이 생기는 건 그 안에 흘러넘치는 그 감정과 이야기들을 살짝 엿보게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풋풋하고 서툰 것마저도 빛나는 어떤 한 시절을 노래하는 가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지영 씨의 음악 같은 천연의 매력이 방송에서도 그대로 녹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싱어송라이터 윤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나 평론가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는데요.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로 지영이 음악은 어때? 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댓글로 팬분들이 너무 좋아요 하는 말은 들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하는 회사 저희 팀은 너무 친구가 됐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백받은 것처럼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고요.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재밌게 이어가 볼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지금 막 라디오를 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윤지영입니다. 이어서 저의 음악을 소개하고 넘어갈 건데요. 제 음악을 소개할 소개글을 적다가 싱어송라이터라는 수식어가 아직도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덧 첫 싱글을 낸 지가 4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느껴지는 낯섦은 제가 윤지영 사람으로서 살아온 인생보다 싱어송라이터로 살아온 시간이 짧아서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가명으로 활동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덜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 앨범을 발매했을 때 가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했는데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윤지영이라는 사람의 음악 앞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보니까 그냥 이거는 윤지영이 하는 윤지영의 얘기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안 붙는다라고 느껴져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본명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소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윤지영은 어떤 음악을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윤지영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했어요. 윤지영의 오문오답입니다. 질문은 제가 적는 게 민망해서 저의 친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생 마지막 식사는 뭘로 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공식 윤지영 질문이에요. 좀 친해지고 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 대답이 돌아오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연이 있는 음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스키야키입니다. 저는 전자예요. 그냥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해먹기 귀찮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번 해먹고 나면요. 야채 손질만 하면 되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끝나는 음식이고요. 마지막 식사라면 따뜻한 야채 고기에 따뜻한 밥. 저는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해 먹었는데요. 집에서 해 먹으면 사실 그 전통 스키야키로 해 먹기가 어려워요. 식탁 위에다 막 올려놓고 해야 돼서 그래서 주방에서 샤브샤브처럼 다 때려 넣고 냄비째로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2번을 먹었어요. 가게에 가서도 1번 먹었거든요.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도 윤지영의 공식 질문입니다. 마지막 식사랑 다시 태어난다면 이 2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게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환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신이 자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리버브가 들어갔네요 방금. 자 내가 이제 너가 원하는 동물로 환생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생각해 놓은 게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튼 저는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새로 살아가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날아다닌다거나. 근데 깰 때마다 이거 좀 익숙한 느낌인데 하면서 깨요. 그래서 이미 전생에 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멀티버스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거든요. 우리가 꾸는 꿈이 사실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날아다니던 윤지영이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다른 세계 속 윤지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도 해요. 네. 블루버드 얘기는 이따가 엄청 자세하게 나눌 건데 근데 제목이 블루버드가 된 거에는 제가 새를 좋아해서 우선적으로 떠올랐던 것도 같아요. 네. 그렇고 질문 3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가 시골보다 좋은 이유.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했던 건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난 죽어도 도시에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가끔 해요. 이게 도시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홍대 한복판에 살고 살았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소음이 없어지면 되게 불안해요. 사람이 없는 느낌이 확 들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서울 외곽으로 나가도 도로 풍경이 바뀌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엄청 긴장을 하고 손에 막 땀이 나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도 하지 않은 제 진짜 친한 친구들 10명 남짓만 아는 얘기입니다. 좀 길어요. 제가 시골을 무서워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때는 제주도가 고향인 친구와 제주도에 갔던 가을이었습니다. 둘 다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계획해서 여행을 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대여를 해서 하루하루 우리 도착하는 곳에서 자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첫날에 도착을 했는데 제주도 특유의 화창한 날이었어요.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와 언니 왜 우리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안 탔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호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일이 터졌어요. 제주도에 본가가 있는 친구여서 둘째 날에 본가에 갔다가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만나기로 한 일정이었는데요. 약속 시간이 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지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사고가 났는데 폰이 망가져서 곧 꺼질 것 같아. 응급차 와서 거기서 전화 줄? 뚜뚜 진짜 이러고 전화가 끊겼어요. 이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걸어 다니기에도 많이 바람이 불어서 불편한 정도의 날이었는데 오토바이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달리던 중에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다가 바람에 흔들려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말처럼 이어서 구급대원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디 어디 응급실로 오세요 하고요.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느꼈던 게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걸 되게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고 가끔 팬분들이 저도 오토바이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이참에 얘기를 하자면 즐거운 것보다 위험함이 더 큰 취미니까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다행히 응급실은 30분 거리여가지고 금방 도착을 해서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헬멧이 날라갔대요. 그 머리를 부딪히자마자 땅에. 그래서 얼굴 반이 다 긁히고 눈에 핏줄이 다 터져서 한쪽 눈은 막 그냥 시뻘겋고 그냥 생각보다 많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쉽게 위로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처음 본 사고였어가지고 그리고 처음 겪은 사고였고 그 친구도 둘 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시켜주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오셨고요. 친구의 어머니가 오시고 이제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다음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둔 상태여가지고 이날 꼭 제주시로 갔어야 됐는데 여기는 서귀포시였거든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를 가려면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려면 이렇게 뚫고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둥글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으로 뚫고 가는 길은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도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둔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적당히 빠른 이 뭔가 대각선 이렇게 뾰족한 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길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15분이 겨우 지났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제가 산길에 들어서 있더라고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도 무서운데 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그러고 마을도 없었고 어느 순간 가로등도 없어져서 제 라이트 앞에만 보이는 상황에 오직 옆으로는 산이 있는 건 알겠고 저쪽은 너무 어두워서 저희가 바다인가 산인가 낭떠러지인가 모르겠는 그런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혼자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면서 겁을 좀
달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날 풍량 주행보가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친구가 사고 난 것도 보고 왔기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지하게. 내가 여기서 더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되게 큰 편의점이 나왔어요. 미국 영화 보면은 시골길에 하나씩 엄청 큰 주유소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CU 편의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세상에나 그래도 사람이 죽지는 않는구나 하면서 거기 멈춰가지고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은데 따뜻한 꿀차를 사가지고 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더 가다가는 객사할 것 같고, 근데 저기 사람이라고는 여기 계시는 사장님 뿐인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객사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기서 하룻밤을 제가 새고 가도 되겠냐라고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당연히 거절당했죠. 근데 본인은 이제 사장이 아니고 이 가게는 24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수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하나 피면서 와, 이게 진짜 마지막 담배인가? 엄청 추웠거든요. 그 가을이었는데 제주도 밤이 엄청 추워요. 산이고. 그래서 떨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네이버 지도를 한번 봤는데 좀만 걸으면 옆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을인지도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면 그냥 뭔가 막 네모난 그 네이버 지도에 있는 뭔가들이 보였거든요. 오토바이는 못 타고 가겠고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고 후레쉬를 켜서 걸어갔어요. 근데 저 끝에서 불이 켜져 있는 마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씨가 정말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귤을 정리하는 마트였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제가 막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뭐 서울에서 왔는데 친구가 사고가 났고 저 추워서 운전도 못하겠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데 막 모두 달래주시다가 저 구석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걱정 말고 우리 집 가서 자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요. 사연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밤새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주도 방언의 할머니의 사연을 듣다가 잠에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밥상을 가득 차려주시고 용돈도 10만 원을 챙겨주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고 물론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용돈은 두고 왔지만요. 가끔씩 제주도 갈 생각을 하면은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돌아보면 엄청난 추억이기도 한데 이 뒤로 시골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긴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 키워주셔가지고 잠깐 파주에 살다가 계속 서울에서 살았어요. 제주 얘기가 길었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도시보다 시골보다 도시가 좋은 이유에 큰 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네 번째 질문. 지영이 사진을 보면 왕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신발을 왜 10mm 크게 신나요? 라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발이 작지는 않아요. 키가 170이라 제가 키가 작다는 얘기를 작은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키가 크고요. 170에 발도 245, 5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신발을 크게 신는 것도 맞아요. 크게 신고 싶어서 신는다기보다 사고 싶은 신발이 매장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직원분이
어디 매장에서 주문할 수 있는데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못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냥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55나 60까지는 그냥 사요.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10mm 정도 큰 신발들이 많고요. 오늘 신고 온 신발도 조금 큰 신발인 것 같아요. 질문, 5번째 질문입니다. 휴대폰을 2개까지 쓰면서 블랙베리를 메인폰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저는 블랙베리 폰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인스타에는 몇 번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쓰는 걸 저는 안 불편한데 주위에서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썼던 모델이 완전 예전 모델, 클래식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카카오톡도 안 되고 은행 어플도 안 되고 뭐 멜론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냥 문자만 할 수 있고 아니면 라인 어플을 그냥 하고 지워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이어서 계속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웃으셨구나. 여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라인 어플 라인 어플 친구들까지 아이디 만들게 해서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엄청 욕을 먹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모델로 갈아탔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뭐 인스타를 할 수도 없고 뭘 기록을 해놓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아이폰 하나를 더 쓰면서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물리 키보드가 예전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뭔가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제가 불편함을 즐기는 것도 같습니다. 핸드폰은 전화만 되거나 문자만 되고 나머지 용무는 다른 걸로 할 때의 기분이 좋다고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뭔가 2010년을 계속 살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좀 되셨을까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노래를 듣다가 춥다고 해가지고 피디님께서 급하게 담요 같은 걸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산타복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잠시 추위를 달래고자 이거를 입고 할 생각이고요. 크리스마스 같고 좋잖아요, 그쵸? 이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제 스스로가. 네. 문득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곡을 하나씩 듣고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을 조금 나누고 갈 거예요. 이 곡은 가사가 무슨 내용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곡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 스케치가 끝났을 때 그래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변명이자 설명을 하자면요. 처음엔 가사를 쓸 때 주제를 딱히 정하지 않고 썼어요. 노래를 쓰면서 동시에 가사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게 왜 좋았냐면 노래가 완성됐을 때 저도 모르는 마음이 적혀 있을 때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가사가 다 나오고 나서야 요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구나 하는 거죠. 문득은 우린 그날 오래된 것을 버렸고 라는 가사로 시작돼요. 제가 전에 살던 곳은 아침에 재활용을 버리러 꼭 아침에 나갔어야 했는데 그날 제가 오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렸거든요. 꽤 아끼던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아끼는 마음은 없어지고 이제 버리는 물건이 됐네?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영원한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돌아보니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는 마음이 비에 젖은 마음 같다고 느꼈고요. 물에 들어가면 젖어서 얼룩진 게 보이지 않으니까 바다로 들어가자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하인드인 얘기를 하자면 이 곡이 발매되던 날 동료 뮤지션이자 친구인 민수 언니와 부산 바다에 갔어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냥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가자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갑자기 지영아 우리 바다 가자 해서 뭐 어떻게 갈 건데 했더니 기차표가 1시간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 용산역까지 가려면 15분 만에 짐을 챙기고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막 15분 만에 짐을 챙기는 건지 막 도둑질을 하는 건지 모르게 가방에 쓸어 담고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을 생각하니까. 문득의 바다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저 MBTI요? 사실 MBTI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하고 싶었던 게 저는 MBTI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 MBTI를 말하면 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말하면은 또 이거 가지고 유추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비밀입니다. 네. 그러고 적혀 있는 질문 중에 오프라인 공연도 하고 있지만 한때 사이버 가수로 불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사이버 가수라는 별명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공연을 올해 처음 했잖아요. 발매한 지 좀 됐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시간이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공연도 안 하고 뭔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사이버 세상에 갇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다고 들은 거죠, 그때. 그래서 와, 이거 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 같은 데다 저 사이버 가수예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물고 늘어져서 별명으로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정규 작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써둔 곡들이 앞서 냈던 곡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뒤에서 곡마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조금 압축해서 해보자면요. 제 음악은 EP 블루버드 이전과 그 후로 나뉘더라고요. 블루버드 이전에는 불안한 마음 아니면 그 불안함의 이유를 찾는 모습이나 아니면 감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뤄져요. 그리고 블루버드에서는 우리에게 이 불안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지금 작업하는 정규 앨범의 곡들을 보니까 그럼 그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그 나의 정원에서 제 첫 단독 공연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건 나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음악은 제게 긴 장편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길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제 음악은 살아가면서 계속 이어질 누군가의 긴 장편 소설이 아닐까, 송장 소설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오프라인 공연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안 추워진 것 같네요. 귀여우니까 이건 이제 쓰고 할게요. 문득과 블루버드에 관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우울이는 가사가 워낙 직관적이어서
할 얘기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뮤비 촬영 날 얘기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 촬영장이 바다에서 낮부터 새벽까지 찍는 거였어요. 낮 촬영을 끝내고 모래사장에서 해가 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공포 영화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차에 있었는데 이걸 말로 하면은 생생하게 안 느껴지실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오컬트 영화 보면은 막 두둔두둔 하면서 시야가 엄청 좁아지잖아요. 카메라도 막 이렇게 안 두리번대고 한 곳만 보잖아요. 무서우라고. 딱 그 느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해무, 바다 안개라고 하는 그게 해수욕장까지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시야가 1m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밖에서 막 스태프들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길래 호기심에 저도 나가서 걸어봤는데 차에서 멀어지니까 제가 어디 서 있는지 감도 안 쓸 정도였어요. 차 라이트만 겨우 저 멀리서 동그라미가 보이고 사람들은 서로 소리쳐서 들리는 방향으로 위치를 확인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랑 또 하나 얘기는 그리고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무가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서해 바다는 추운 건지 몸이 떨리는 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바다에 해수욕장에 조명을 가득 세워놓고 남자 모델분이랑 앉아있는 되게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 추워요. 뭐 괜찮으세요? 살면서 이렇게 추웠던 적 있으세요? 하다가 막 그분 군대에서 추웠던 썰 듣고 그런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진짜 비하인드죠?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윤지영 편을 듣고 계십니다. 윤지영은 어떤 음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뭔지에 이어서 윤지영을 소개하려면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만드는 시간만큼 그리고 어느 땐 그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에 대해서 써요. 처음 발매를 앞두고 음악을 처음 내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딱히 이거다 할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답답해 하다가 이제 활동을 해보고 나니까 그럴 법도 한 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발매만 한다고 어느 누가 그 노래가 지금 세상에 나왔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 아가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가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유튜브에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SNS도 열심히 해보지만 문제는 세상에 음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음악이 더 잘 보이도록 예쁜 옷을 입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쁜 옷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겉보기에 예쁘다 하는 뜻도 있지만 잘 어울린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눈에 튀기 위해서 과한 표현을 하지 않고 음악으로 표현하려던 것들을 다른 요소로 끌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커버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다른 작업자랑 작업을 하는 걸 보여줄 거면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어떤 머리를 하고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릴지 같은 거 말이에요. 굉장히 많고 추상적인 얘기도 많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다행히 그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재미를 붙이면서 앨범을 계속 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늘어났고 덕분에 음악이 더 선명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윤지영의 언젠가 너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 곡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곡에 대한 설명은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언젠가 너와 나 비하인드, 언젠가 너와 나 어벤져스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그냥 웃긴 얘기가 안 웃기면 어떡하지? 났는데요. 저는 이거를 언젠가 너와 나라고 안 불러요. 언노나라고만 부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분들도 줄여서 언노나라고만 부르는데 팬분들도 그렇게 부를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안 재밌네요. 얘기 잠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다 지나간 일들을 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앨범 소개를 그래도 조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특정하자면 죽음과 후회에 대한 곡이고요. 얘기를 안 했던 게 다 지나간 일들과 오지 않을 날은 리스너마다 다를 거고 이게 유독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곡이라 일부러 제가 이게 어떤 날이에요 라고 특정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그래도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말을 해보자면요. 제가 제게 그 다 지나간 일은 죽음으로 끝난 날이었어요. 제가 당공에서 처음 이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두 번째 하는 얘기예요. 잘하지 않는 얘기예요. 제 음악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리움의 주인공인 사람이 있어요. 슬프게도 되게 이른 죽음이 찾아왔고요. 제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0살을 막 넘기던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런 감정은 처음이라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그 상황을 부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원래 없던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별의별 방법으로 부정을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몇 년은 정말 괜찮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폭발을 한 거예요. 이게 감정을 부정하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기억은 안 남고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남고요. 감정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감정만 남으니까 마음이 약해졌고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후회를 정말 많이 했고 오늘을 살지 못했어요. 계속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요즘에도 습관처럼도 많이 하는 말 중에 세상에 후회라는 말은 없어거든요. 친구가 나 뭐 해서 후회돼. 뭐 할 걸. 이런 말을 하면 너 그만하지 마라고까지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싶은 날이지만 그날이 없으면은 지금도 없었을 거거든요. 너무 슬픈 말이지만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겼고 지금의 제가 됐고 실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후회가 돼, 돌아가고 싶어라는 말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변하기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상황을 부정하고 감정을 무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슬퍼하고 대신 꼭 나중에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앨범의 소개글을 그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음악은 EP, 블루버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앨범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파랑새라는 소설을 짧게 설명해 드려야 해요. 소설 파랑새에는 어린 남매가 나오는데요. 그 둘이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유가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파랑새를 찾아 떠나요. 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긴 모험을 떠납니다.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어떤 세계 같은데 가서 새를 막 찾아요. 근데 찾지는 못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동시에 꿈에서 남매는 깨게 되고요. 1층으로 내려가서 거실로 갔는데 집 새장에 있는 새가 파랑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파랑새는 새장을 열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 우리가 찾는 파랑새, 뭐가 될진 모르겠죠. 행복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는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던 단어도 다 모르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알고는 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이 사태에 대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는 감정을 단어로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사랑은 이런 뜻이고 뭐 우정은 어떤 단어고 가족은 어떤 거고 이런 엄청 세밀한 감정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튜토리얼을 대충 끝내고 실전 인생을 살게 됐을 땐 그 단어의 정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살면서 각자의 정의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 생각까지 갔을 때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느낀 혼란은 다 당연한 거구나. 나의 시작은 원래 미성숙했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혼란은 사라지는구나. 라는 마음이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라는 소설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해답은 저한테 있었던 거니까요. 깨달음이라고 하기엔 별거 아니라 뭔가 민망하지만 제겐 깨달음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그 깨닫는 과정의 흐름에 맞춰서 트랙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네가 좋은 사람일 수 없을까? 두 번째, 블루버드. 세 번째, 죄책감이. 네 번째, 녹음 모닝송. 다섯 번째, 토모토모. 이렇게요. 이걸 생각하면서 앨범을 다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라이브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방금 얘기한 블루버드 앨범의 타이틀곡 블루버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골랐던 이유는 제목이 블루버드였고 파랑새 소설과 닮아 있다고 했던 것만큼 이 앨범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은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디스커버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걸 답변하고 넘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윤지영이 생각하는 멋이란? 이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은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뭘 하든 간에 내가 골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사람이면 덜어내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위에 자문을 많이 구하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치만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기준은 저희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멋있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즐겨 듣는 음악들도 한 곡 한 곡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윤지영의 추천 플레이리스트와 또 다른 라이브 무대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뭐 비하인드 얘기도 하고 적혀 있는 사적인 질문들도 나눠보고 했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웃기고는 싶어 하는데 태생이 웃긴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처음 해보는 소감이요? 어, 저 플레이리스트 대본에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제가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막 엄마가 못 듣게 하실 정도로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들을 정도였는데 오늘 저의 얘기로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촬영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Z 디스커버였고요. 저는 윤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